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콩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콩님의 이야기 어떤 이야기인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콩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김없이 콩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네. 자, 오늘 일본으로 우리 같이 한번 또 넘어가야 될까요? 네, 일본 이야기가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콩입니다. 콩이죠. 이번 이야기도 일본 이야기고 키무라 선생님이 관련되신 이야기고요. 키무라 선생님이 알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대부분은 연구 같은 걸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영매사 일 같은 것도 고문학 같은 거나 아니면은 이 민속학을 잘 알아야지 배경 지식이 필요한 일들이거든요, 이것들이. 그렇다 보니까 일을 하면서 동시에 연구자 생활 같은 걸 하시고 어떤 분은 교수님이시기도 하시고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 중에 어느 분이 자기 옛날 얘기를 해주셨대요. 자기 옛날 얘기인데 그거를 자기하고 같이 자기 고향에 가면서 얘기했는데 이분이 여자분인데 어렸을 때 시골에 있는 작은 신사의 따님이셨대요. 신사 같은 경우에는 신족하고 신사의 주인 되는 분이 계시고 이분이 신사의 제사 같은 거를 담당하시고 모든 행사를 주맡아다는 주인 되는 분이 계세요. 그게 신주시고 그 밑에 우리가 흔히 무녀라고 하는 요즘은 대부분 무녀라고 하는 직책을 직접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는 아르바이트를 많이 고용하고 큰 곳들은 혹은 가족 중에서 여자분이 계시면은 그분들이 무녀일 같은 거 하시고 그런데 이분이 학생 때였대요. 이분을 사와코 씨라고 할게요. 이 사와코 씨가 학생 때였는데 사와코 씨가 학생 때 자기가 신사 딸이라는 걸 좀 안 좋아했대요. 왜냐하면은 이게 정말 그 옛날 집에서 사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쓸데없이 예의범절 지켜야 되는 거 많고 옛날 방식대로 생활하는 게 많고 신사라는 건물 자체가 지금도 그런 곳이 많고 이게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것들 중에서 대부분은 키무라 선생님이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옛날 얘기일 경우가 많아요. 이 경우도 이분이 그때가 90년대 초중반쯤 되는 그러니까 90년대 학생이셨던 분인데 이분 때면은 진짜 컴퓨터도 없는 집도 있을 거고 일반 가정에서도 테레비가 없는 집도 있을만 하고 더 시골로 들어가면 진짜 아직 옛날 방식 그대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예, 시대가. 이분이 신사에서 살다 보니까 진짜 옛날식 진짜 옛날식으로 살고 있던데 그게 정말 싫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하고 많이 다퉜대요, 학생 때. 학교만 갔다 오면은 부모님 아버지 되시겠죠? 신주분이시면 신주분께서는 너 갔다 왔으면은 씻고 여기 신사 일도 도와주고 네 위로 오빠도 없고 언니도 없지 않느냐. 네가 예법 같은 것도 배우고 해서 나중에 결혼하고 그러면은 네 남편하고 해가지고 이 신사도 네가 물려받고 우리 모시는 신도 네가 챙겨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전통이 있는 집안이나 가업이 있는 집안에서 하는 얘기들은 다 똑같잖아요. 물려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라. 우리 집에서 이거 이어받을 사람 너밖에 없다. 너무 싫은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부모님이랑 막 싸우고 안 한다고 나가서 놀고 들어오고 막 그러시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집에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이 신주께서 신사 마당 앞에서 앉아가지고 신사 같은 경우에는 좀 공통되는 그 구조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 이 구조만큼은 모든 신사가 동일해요. 신사는 들어가는 입구 있잖아요. 들어가는 입구에 토리가 세워져 있으면은 그 토리부터 본당까지 쭉 일직선이에요. 옆에 뭐 별당 있고 따로 뭐 에마라고 사람들 소원 같은 거 적어서 걸어두는 것도 있고 한데 다른 건물들은 옆으로 배치가 돼 있거나 입구가 정면을 향하지 않더라도 신사 본당의 입구만큼은 입구에서부터 쭉 직선으로 정면을 보게. 왜냐면은 신사 본당은 신이 들어와서 거주하시는 곳 그리고 신사 입구에 토리부터 시작해서 신사 본당으로 쭉 향한 길을 깔아놓는데 그 중에서도 가운데 쪽은 신이 다니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의상으로 예법상으로는 특별한 행사 같은 데서 제사 같은 걸 위해서 막 행사를 무녀님들이나 신관들이 차려입고 뭐 행차 같은 거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가 아니면 중앙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양사이드로 비껴가는 그런 구조가 있는데 신주님이 대낮부터 술 한잔 갖다 놓고 본당 앞에 앉아가지고 담배를 푹 피면서 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좀 많이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인 거죠. 상상이 안 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떤 느낌이냐면은
절에 갔는데 불상 앞에서 스님이 누워가지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니까 딱 집에 왔는데 그러고 있으니까 이 사와코 씨가 처음 든 생각이 뭐 진짜 돌았나? 세전하면 요즘 사람들이 돈도 안 넣고 가고 우리도 기부 받는데도 없고 하니까 돈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가 힘든가? 그래도 아빠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자기를 쓱 보더니 한숨 푹 쉬고는 들어가 어? 평소 같으면은 이제 들어오냐 뭐 너 요즘 배우는 것도 헛불 하고 잔소리가 일장연속으로 늘어났을 텐데 그거라고 하니까 진짜 뭔 일 있나? 하고서는 방에 들어갔대요. 딱히 뭐 야단친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냥 싱숭생숭해도 에이 모르겠다 하고서 방에 들어가서 할 거 하고 있는데 저녁이 돼가지고 저녁 먹을 시간 되니까 그 신주께서 그러시더래요. 딸, 너 저기 도쿄에 여행 한번 갈래? 도쿄에? 갑자기? 좋다고 했죠, 사와코 씨가. 왜냐면은 우리도 시골 사람들이 서울 동경하는 이미지가 옛날에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도 80년대, 90년대 서울 하면 상경이라고 하고 서울 가면 출세한다 서울 올라가는 거는 일본에서 도쿄 가는 것도 네. 그런 이미지. 좋다는 거죠. 완전 뛰어가지고 언제 갈 건데? 하니까 아버지가 그래 너 방학하면 바로 가자. 한번 올라가서 여기 도쿄 구경하러 가자. 좋다고 하고 막 방학할 때까지 들떠가지고 가면 뭐 할까. 그때 당시도 관광 같은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어디 가고 싶은 데가 있고 이럴 테니까 그런 걸 막 상상했대요. 올라간 거죠. 올라가면서 앞불싸하고 생각이 든 거예요. 이거 아버지가 나 공부 안 한다고 서울에 아는 사람 데려다가 나 가르치려는 거 아닌가? 불안한데? 왜냐면은 그날에 평소에 안 보여주던 모습까지 보여줬으니까. 근데 당일날부터 아버지가 아주 신났더래요. 딸 준비 다 됐어? 가자! 하고서는 아버지도 한껏 꾸미고 나와가지고는 평소에는 그 신관님들 보면은 되게 딱딱한 분위기의 옛날 사람. 옛날 그 교회 목사님이나 스님 같은데 되게 딱딱한 그런 분이셨대요. 근데 뭐 선글라스도 이마에 얹고 그래가지고는 나왔으니까 그냥 진짜 놀러 가자는 건가? 그래서 신나게 봤대요. 막 네. 기차 타고 가면서 맨 옛날 얘기도 하고 도쿄 도착해서는 막 여기 보러 가고 저기 보러 가고 생각했던 것처럼 뭐 심각한 분위기는 아니었대요. 그렇게 가고서는 너무 재밌게 놀고 마지막 날 며칠 정도 있다가 거기서 예. 한번 올라가기도 힘드니까 며칠 있다가 내려오는 날이 됐대요. 근데 내려오는 날 되니까 약간 그 찜찜한 느낌 아직까지도 들면서 든 생각이 그 일본 사람들이 그게 있어요. 일본에 이혼하는 사람들이나 네. 가정에 안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안 좋은 선택하시는 분들의 패턴 중에 하나거든요. 되게 옛날부터 이어진 패턴 중에 하나가 마지막에 그렇게 완전히 있는 거 다 끌어다가 놀고 돌아오는 길에 안 좋은 선택을 하는 가족들이 있어요. 이게 사회적으로 되게 이상할 정도로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도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살짝 갑자기 그 도쿄 가자는 얘기를 꺼낸 날이 생각이 나면서 아니겠지. 아빠가 그러진 않을 거야. 하고선 기차를 타고 내려왔대요.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대요. 기차를 타고 내려오면서 막 아빠하고 사이도 좋아졌고 그간 뭐 공부해라 뭐 신사 물려받아라 너 딸내미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좋은 신랑 못 만난다 어떻게 안 소리 해가지고 그렇게 서로 싸우고 서먹서먹 해줬었는데 이렇게 놀고 나니까 가족이란 게 순식간에 화가 풀릴 때도 있잖아요. 너무 사이가 좋아진 거죠, 그 사이에. 그래서 막 아빠한테 제자리에 떠드는데 아빠가 허허 웃으면서 이 신주님이 받아주다가 이 사와코 씨가 살짝 잠에 들었대요. 오래 걸리니까. 잠에 들었다가 살짝 잠을 깼는데 자기 아버지가 턱을 베고선 창밖에 보고 있더래요. 근데 되게 심각한 얼굴로 창밖에 보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거예요. 못 본 척 했대요. 그러고는 집으로 돌아온 거죠. 네. 집으로 돌아오고도 뭐 내가 잘못 봤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버지가 평소처럼 행동하고 근데 좀 달라진 거라면 이제는 굳이 사와코 씨한테 예뻐 배워라 이 잔소리를 더 이상 안 하시는 거예요. 사와코 씨는 처음에는 좀 그렇게 뭔가 찜찜한데 생각하다가도 평소부터 하고 싶지 않았던 거니까 안 할수록 편하기만 하죠. 막 편하다가 그러고서는 어느 날 조용히 이제 자고 있었대요. 그날은 정말 평범한 날이었대요. 잠을 자고 있는데 밖에서 쿵쿵쿵쿵쿵쿵 소리가 나더래요. 누가 계단을 되게 급하게 밟고 올라오는 소리. 드륵하고 문이 열려요. 거의 그 문짝이 떨어질 정도로 문을 열고 신주님이 들어와서 숨을 쉴쉬 몰아쉬면서 타와코 깨우더래요. 아빠 왜요? 불났어? 무슨 일인데? 무슨 일 있어? 하고 일어났죠. 그래서 어깨를 딱 줬더니 신주님 하시는 말씀이 타와코 잘 들어라. 지금부터 아빠가 여기 적어주는 데로 가. 무조건 거기까지 가야 돼. 중간에 딴 데로 세면 안 된다. 하고서는 가방을 막 싸주더래요. 며칠 본 뭐 간식거리, 돈, 중요한 뭐 속옷 같은 거
손에 닿는데 일단 가방에다 무조건 넣어줬대요. 이때 당시 사와코 씨 나이가 중고등학생 정도였는데, 물론 지금 중고등학생에 비하면 옛날 중고등학생들이 조금 더 성숙한 감이 있죠. 빨리 사회고 나가니까. 약간 그때 왜 이러시지? 하는데 그때 사와코 씨가 나가다가 뭔가 이상한 걸 봤대요. 이걸 표현하기를 진짜 이상한 걸 봤다고 표현을 하셨대요. 키무라 선생님한테도. 나가면서 깜빡한 게 있다고. 아빠가 빨리 가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와서 보니까 내가 정말 중요한 걸 깜빡했더래요. 근데 다시 생각해보면은 뭘 깜빡했는지는 모르겠대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뭔가 중요한 걸 깜빡했으니까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오.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생각이 들어서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대요. 근데 이제 신사다 보니까 건물이 좀 마을에서 떨어져 있었던 거죠. 막 달려가서 갔는데 가는 도중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래요. 가지마. 응? 내가 잘못 들었나? 계속 갔는데 가지마. 가면 안 돼. 누가 자꾸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지? 근데 아무도 없는데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소름 끼치잖아요. 근데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정말 중요한 거 가서 가져와야 된다. 그래서 꾸역꾸역 집까지 간 거죠. 신사 앞에 도착했어요. 신사 앞에 도착했는데 조용하더래요. 이상할 정도로 조용하더래요. 왜 이제 사람이 육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가 영적인 감각이라고도 하는 그거. 키무라 선생님한테 얘기하실 당시 기준으로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육감이었다. 내 온 육감이 거기로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를 했던 거라고. 근데 들어갔대요. 왜냐면 꼭 가져와야 되는 게 있었으니까. 소리를 통과를 딱 하는 순간 가지 말라고 가면 안 돼 하던 소리가 싹 끊어지더래요.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사와코 씨는 그렇게 생각하신 거죠. 아, 잡귀들이 속을 쓴 거다. 아빠가 옛날에 귀신들이 이런 거 중요한 일 있을 때 방해한다고 그랬다. 아마 토리를 통과해서 뭐 쫓아오는 걸 거야. 톡톡톡 뛰어가지고 갔대요. 자기 집 방으로. 집 안에 들어가니까 문도 안 잠겨있고 방에 들어가니까 조용하더래요. 집안이 너무 조용한 가운데 뭘 가져오려고 했더라? 한참을 생각해도 이상한 거예요. 내가 뭐가 중요한 게 있어서 돌아왔지? 내가 그거 어디다 가뒀지? 이 도중에 자기 뒤에서 본당으로 가 본당에 있을 거야. 그 소리를 들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본당에다가 뒀나 보다 하고 저는 통통통 내려와가지고는 본당으로 갔대요. 조용하더래요. 왜냐면은 뭐 오밤중까지 거기다 불을 켜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만큼 큰 신사가 아니라서. 근데 본당으로 갔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뒤에서 나타나서 어깨를 딱 잡은 거예요. 아빠 반응이 그거밖에 더 있어요? 부모님이 갑자기 뒤에서 잡았는데 뭔 일인지 몰라도 그냥 부모님이 잡았으니까 아빠 놀랬잖아. 난 까먹은 게 있어서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근데 아빠가 표정이 되게 심각했어요. 신주님 표정이 딱 심각하게 오서 너 왜 돌아왔어? 내가 빨리 거기까지 가라고 했지?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고 했잖아. 손을 잡아 끌더래요. 빨리 가. 빨리 나가야 돼. 하고도 가는데 이때 사와코 씨도 들었대요. 본당 안에서 뭔가가 턱 움직이는 소리가. 그러더니 아버지가 갑자기 사와코 씨를 딱 끌어안고서는 바닥에 엎드렸대요. 바닥에 머리가 닿을 듯이 엎드리고 사와코 씨를 몸으로 누르면서 조용히 있었대요. 조용히. 그랬더니 그 소리가 하고서는 뭔가 미끄러지는 소리, 그리고 아주 조그맣게 그 미끄러지는 소리를 따라서 톡톡톡톡톡 한 소리가 들리더래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너무 궁금했지만 너무 무서웠대요. 한참을 그러고 있던 아버지가 신주님이 사와코 씨의 손을 잡고 뛴 거예요. 엄청 뛰어가지고 사와코 씨를 데리고 마을에 있는 기차역까지 갔대요. 기차역까지 가서 처음에 그 어디까지 가라고 보여줬던 그 메모를 손에 꼭 쥐어주고 기차를 태우면서 꼭 여기 도착해야 된다고. 다른 데 들르지 말고 집으로 돌아오지 말고 꼭 여기까지 가야 된다. 거기 가고 나서 아빠한테 전화하면 돼. 이러니까는 기차 안에 어리벙벙하고 탔대요. 막 눈물이 나더래요. 가족이 갑자기 자기를 어디로 가라고 그렇게 밀어보내니까. 기차 안에서 막 우니까 어른들이 달래주고 이거 아빠가 막 그랬다고 하니까 어른들도 아니고 아빠가 그랬으면은 나쁜 생각 아닐 거야. 아빠가 뜻이 있어서 그런 걸 거야. 그럼 아빠 말 잘 듣고 어디까지 간다고 하면서 막 도와주시고 어찌어찌 거기까지 도착을 했대요. 거기가 어디였냐? 거기가 키무라 선생님의 스승님 계신 곳이었대요. 키무라 선생님의 스승님은 음양도 쪽, 일본 무속이죠. 일본 사람들이 제일 크게 믿는 무속인데 도교 쪽으로 해가지고 음양 오행 같은 거나 별자리 읽는 그런 옛날 무속 쪽으로 공부를 하신 분인데 이 사와코 씨를 딱 보자마자 에휴 무사히 왔구나 들어와라 하고 저는 들어와가지고는
아빠한테 전화해. 이제 전화해도 된다. 하고 전화를 하니까 아버지가 전화를 받더래요, 신주님이. 잘 도착했어? 아이고, 아빠가 나중에 다 설명해줄게. 나중에 다 설명해줄 테니까 거기 선생님하고 있으면서 선생님한테 말해서 학교도 거기로 옮겨줄게. 너 거기 도쿄에서 학교 다니고 싶어 했잖아. 그러니까 도쿄에서 학교 다니고 아빠 보러는 오지 마. 여기 뭐 있어. 아무튼 그 어른들 일 때문에 너 여기 있으면 안 돼서 그래. 그러고 잘 다독여주고는 전화를 끊으셨대요. 어린 마음이지만 아빠가 자기를 나쁘게 뜻이 있어서 내보낸 건 아닌갑다 싶기도 하고, 그 이후로부터 키무라 선생님의 스승님 되시는 분이 이 사와코 씨를 잘 돌봐주셔가지고는 별 생각 없이 지냈대요. 아빠하고도 전화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전화를 하고 지냈으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날도 벼랑간 밤에 자고 있는데였대요. 키무라 선생님의 스승님 대신에 큰 스승님이라고 할게. 큰 스승님이 들어와서는 사와코야 잘 들어가. 너 아버지한테 가봐야 된다 지금. 뭐지? 어른들 일 있다고 오지 말랬는데 무슨 일 있나요? 하니까 잘 들어가. 너희 아버지가 오늘 초상을 지을 거야. 갑자기요? 잠이 번쩍 깨더래요. 잠이 번쩍 깨면서 내려가면서 무슨 일인지 상세히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안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아니라고. 진짜 내려갔는데 아버지가 그 신사 본당에 대자로 뻗어서 누워서 세상을 뜨셨대요. 이미 세상을 뜨신 지 조금 된 모습이었대요. 내려오는 사이에 그렇게 된 거죠. 뭐 경찰도 오고 구급차도 오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결론은 그냥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돌아가신 거다. 납득이 안 가는 거죠. 따님이신 사와코 씨 입장에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화도 제대로 했고 거의 기미가 전혀 없으셨던 분이다. 정말 뭐 아무것도 없는 거냐. 아무것도 없대요. 그러다 보니까 찝찝하다 보니까 사와코 씨도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신사에서 내보낸 이유가 있을 거다. 그리고 아버지가 절대로 병으로 그냥 돌아가신 거 아닌 것 같다. 촉이 온 거예요. 그래서 큰 스승님 밑에서 따로 배우고 뭐 이러면서 한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그렇게 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뭐랄까 그쪽 자문 같은 거 큰 선생님 따라다니면서 사소한 일 같은 거는 따로 네가 한번 해봐라 이러면서 받으면서 약간 제자 비슷한? 직접 가르치신 건 아니니까 제자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렇게 컸다 싶었을 때 얘기를 해주시더래요. 네 아버지가 그 신사에서 신주를 하면서 신도가 많이 줄었던 건 알 거다. 기억이 나더래요. 확실히 딱히 기도드리고 오는 분도 없었고 그 공부를 많이 했으면 알겠지만 이게 우리가 모시는 신이라는 분들이 항상 강하신 분들이 아니다. 신들도 신앙심이 부족하면은 약해진다. 신은 믿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강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믿어주는 사람들이 없는 오래된 신들이나 시골에 있는 신들은 우리가 아무리 제사를 크게 지내도 힘을 잘 못 써주시는 경우가 많다. 너희 아버지가 그런 신사를 지키고 있었는데 그 근래에 그 마을 근처에도 안 좋은 일이 좀 있었다. 안 좋은 일이 크게 있었는데 거기도 뭐가 새로 태어났나 보다. 그러니까 일본 800만 신이라고 하거든요. 일본에는 800만 신이라고 할 정도로 신이 많은데 일본 신 같은 경우에는 누구든지 신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뭔가 덕을 쌓아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사건을 겪고 억울함이 남았는데 이 억울함이 쉽게 풀리지 않아서 오래 있다 보니까 이걸 신이 된다든가 단순히 영험한 기운이 있는 장소에 살고 있던 동물이 신이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근데 그 근처에서 정말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거기서 태어난 게 제 자리를 찾아서 떠돌았다. 제 자리를 찾아 떠돌다가 너희 아버지 계신 신사에서 약해진 신자리에 파고 들어간 거다. 그게 좋은 자리래요, 터가. 신사가 세워져 있다는 건 영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이 된 데가는 의미도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 좋은 게 그곳에 와서 원래 있던 신을 밀어내고 이 자리를 차지했는데 이게 신주가 되면은 자기가 모시는 신의 힘이 약해지면 영향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안 그런 경우도 있겠죠. 뭐 요즘 신사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비즈니스나 일반 종교시대 같은 느낌이 강하니까. 근데 확실히 옛날부터 모시던 사람들은 조금 그런 게 있대요. 너희 아버지가 참 진짜 진심으로 신을 모시는 분이라 오히려 영향이 컸을 거다. 그래서 널 내보낸 거다. 왜냐하면은 너희 아버지가 그 기운을 받아버리면은 거기에 만약에 그 악귀 같은 게 신의 자리를 꿰차고 들어갔다 치자. 그러면 신주인 너희 아버지는 그걸 모시는 수밖에 없다고. 그거를 딱 잘라서 쉽게 끊어낼 수 있는 게 아니다. 근데 너는 다르다고. 물려받겠다고 공부도 안 하고 예법도 안 지키고 네가 물려받겠다는 생각이 없으니 가르치지도 않았겠지 딱히.
오히려 그 순간만큼은 그게 잘 된 거야. 그게 잘 돼서 너를 내보낸 거다, 급하게. 이 얘기를 듣고서는 아버지가 그렇게 됐다는 걸 알고 사와코 씨가 그랬대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가면은 그놈을 볼 수 있냐고. 볼 수 있다. 근데 굳이 봐야겠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신은 전능한 것처럼 보여도 전지하진 않다고. 전능할 수는 있어도 전지하진 않대요. 일본 신은. 무슨 뜻이냐면은 일본 신은 자기가 관장하는 영역에 대해서 그 신이 능력이 닿는 데에 대해서 정말 큰 힘을 발휘할 수도 있지만은 대신에 자기가 관계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모두 알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신의 눈을 가릴 수도 있다 이거예요. 눈에 띄지만 않으면은 화를 입을 일도 없고 눈에 띄어야지 덕을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그 신은 너에 대해서 무지하다 지금. 내가 얼마나 너를 열심히 감췄는데 네 아비한테 부탁을 받고 꼭 가야겠니? 굳이. 하고서는 며칠 고민을 했대요. 꼭 가야겠더래요. 그리고는 키무라 선생님을 통해가지고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시점이 온 거예요. 그러면 처음 오신 건가요? 하니까 아니에요. 몇 번 와서 푸닥거리 했대요. 우리나라 굿하는 것처럼 제사도 올려보고 저주도 퍼부어보고 근데 거기는 쉽지 않더래요.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이번에는 무슨 일 어떻게 사와코 씨가 시원하게 웃으면서 태워버리려고 왔습니다. 하면서 누군가를 부르더래요. 그 키무라 선생님한테도 이분 소개해드릴게요 하고서는 이거는 아마 다음번에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되게 뭐랄까 소심해 보이는 여자분을 모셔왔더래요. 모셨는데 이분이 뭐 어떤 분인가요? 하니까 이분이 그냥 일반인으로 살고 계시는 분인데 몇 번 상담을 해드리고 그러니까 영적인 조치도 취해드린 분이다. 뭐 이분이 신을 모신다든가 그 비슷한 건데 이분이 불한테 사랑을 받으신다. 불한테 사랑을 받는다고요? 불을 사랑하고 불한테 사랑을 받으시는 분이라서 이분 도움을 받으려고 한다. 신사에 갔대요. 신사를 가서는 그냥 그분한테 지도를 보여주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미리 내가 줄 같은 거 폴리스 라인이나 금줄 있잖아요. 들어오지 말라고 표시하는 거. 전에 이미 인부들 통해가지고 이렇게 줄 켜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요심히 보시더니 그 여자분이 살짝 떨리는 목소리? 그러니까 제가 이 안에 있는 건 다 태워도 되나요? 그러더래요. 그러고서는 네, 다 태워주시면 됩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싹 태워주시면 돼요. 하니까 키무라 선생님이 깜짝 놀랐대요. 태워달라고 한 것 때문이 아니래요. 원래 불이라는 건 정화의 의미가 있어서 태워서 정화한다든가 이런 거는 실제로 농업 같은 데서도 비슷한 느낌으로 사용을 하고 잡초 같은 걸 태워가지고 싹 밀어버린다든가 영적인 제사를 할 때도 우리가 안 좋은 기운이나 악귀 들린 거 태우잖아요 저희도. 그건 당연한 건데 이 일반 여자분 한번 또 땅이 제법 큰데 그런데 그 여자분을 싹 보고 있으니까 그 여자분이 감사합니다 그럼 저 가볼게요 하고서는 후다닥 뛰어가더래요. 그리고 우리 위험하니까 밖에서 기다려요 하고서는 키무라 선생님하고 그게 어떤 건지 얘기를 하면서 그게 악기라기보다는 요괴 같은 건가 보다. 뭔가 큰 사고 같은 게 있었나 본데 거기서 원귀 같은 게 짐승령 같은 거고 막 이렇게 섞여가지고 태어난 게 여기에 자리를 잡았었다. 그게 아버지를 쇠약하게 만들고 그랬던 거다. 근데 워낙에 안 좋은 기운을 잔뜩 가지고 있는 거고 나도 그렇게 테마 같은 거에 재능이 없는 사람이라 어떻게 처리하지 하다가 저 사람을 만났다. 저 사람은 어떤 분이길래 하니까 갑자기 저쪽에 불이 확 켜졌더래요. 근데 엄청나게 빠르게 불이 붙더래요. 불이란 게 목조저택 이런 데면 되게 빨리 붙기는 하는데 비정상적일 정도로 불이 빨리 붙었대요. 불이 차 타고 멀리 들춰놓은데 바깥까지 나왔으니까 신사 중앙부터는 상당히 거리가 있었대요. 한 킬로미터 단위 정도는 떨어질? 근데 거기서부터 불길이 하늘까지 치솟는 게 보이는 거예요. 불 저렇게 크게 나도 괜찮아요? 이거 정말 임야까지 다 태우는 거 아닌가? 하는데 불이 점점 번지더래요. 가까이 가서 보자고. 가까이 보서 보는데 진짜 신기하게 불길이 줄을 넘어오지 않아요. 정말 기묘하게도 줄 안에서는 밖에서도 열기가 땀이 타는 것처럼 그 정도로 뜨겁게 타오고 있는데 줄 밖으로는 전혀 타오고 있지 않는데요. 불똥이 지지도 않고 분명히 줄 바로 앞에도 나무가 있는데 근데 아까 안에 들어가신 분은 괜찮겠어요? 하는데 안쪽에서 그 여자분이 막 기뻐하면서 들어갔던 여자분이 속이 시원한 표정으로 다 태웠어요. 아마 3시간쯤 더 타고 나면은 불 꺼질 거예요. 그렇게 꺼지기로 했어요. 말이 이상하잖아요. 소방관을 부른 것도 아닌데 하는 말이 꺼지기로 했대요. 귀신같이 3시간 뒤에 불이 꺼졌대요. 싹 꺼졌대요. 그리고 진짜 아무것도 남지 않았대요.
싸그리 태워버리고서는 그분이 너무 후련한 표정으로 그 타워컷을 손에 잡고 막 흔들면서 다음번에도 이런 일 있으면 꼭 불러주셔야 돼요 하고선 갔대요. 예. 저분이 어떤 분이냐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얘기해드리려고 하는데 키무라 선생님이 그때 그런 사람을 처음 봤대요. 흔히 말하는 방화광, 불을 지르고 싶어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불을 지르고 싶어하는데 우연찮게 불을 지르고 싶어하는 사람이 불한테 사랑을 받는 사람이더라. 이런 얘기인 거죠. 용케도 저런 사람을 잘 구해오셨네요. 하고 저는 타와코씨가 마지막으로 타버린 신사 자리에 가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한테 기도를 드리고 그 뒤로 이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이번 이야기 스케일이 크네요. 약간 크죠? 오, 크네. 그러면 아까도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나중에도 이야기 한번 들려드리겠다라고 했던 내용은 이거와는 별개예요? 아니면 이어지는 좀 그런 성향이 있나요? 별개 있고 나오는 분이 그 불 지르신 분인 거예요. 아, 네네네. 이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얘기를 조금 정리가 되면은 네네. 해드리려고요. 야, 알겠습니다. 뭐 그때까지 얌전히 기다릴게요, 콩님. 예. 저희 뭐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얌전하게 콩님을 잘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나 또 소름 끼치고 레전드 이야기 들고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콩님 고맙습니다. 네, 좋은 밤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콩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기묘하고 기괴한 이야기가 될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콩님 오랜만이에요. 아, 네,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콩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제가 이거 제목을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아요.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네. 그죠? 그러니까 악마라고 칭하는 게 진짜 악마일지 악마를 빗대어서 말씀을 해주시는 사람에 관련된 이야기일지는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콩입니다. 콩이죠. 이 이야기도 키무라 선생님 이야기고요. 키무라 선생님이 심령현상이나 아니면은 요괴, 귀신 이런 것들을 일으킨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을 받으시는 분인데 네. 키무라 선생님이 하루는 어떤 부부한테 의뢰를 받았는데 내용이 뭐냐 하면은 집에 있으면은 이상한 소리가 자꾸 난다. 이상한 소리가 자꾸 나고 또 누군가 자꾸 쳐다보는 느낌? 이런 게 난다. 예. 근데 도저히 우리가 이 집이 그런 문제가 있을 만한 집도 아니고 그 소리가 점점 명확하게 들리고 말하는 소리로 들린다. 우리한테 안 좋은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이것 때문에 신경이 쓰이고 더군다나 우리가 애가 생겨서 애한테 해가 갈까봐 너무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키무라 선생님이 그렇습니까? 그거는 집을 가서 봐야 될 것 같고 집 외의 공간에서는 그런 일이 없으셨나요? 하고 여쭤보니까 그 의뢰인 분께서 전혀 없었다. 집에서만 그런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집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집을 한번 살펴보죠 하고서는 제자분들하고 같이 집에 갔대요. 일본식 요즘 주택이고 2층짜리 단독주택. 대충 그런 느낌이어서 괜찮은데? 근데 조금 양식이 완전 요즘 양식은 아닌 거 보니까 예전에 지은 거를 리모델링한 그런 느낌이구나. 그러면 계자들한테 집안의 곳곳에 일단 카메라하고 그 주파수 탐지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귀신 소리 나면은 주파수가 튀는 그거 감지하는 그런 거를 방 구석구석에 놨대요. 거실에도 놓고 아기 방에는 특히 좀 세심하게 좋은 장비로 갖다 놓고 체크를 하고 주방 화장실 다 놓고서는 하루 정도는 현상에 대해서 자리를 비우시고 체크를 한번 해보고 있을 때 체크를 한번 해봅시다. 두 가지 경우를 두고 집에 아무도 안 계실 때 체크를 했대요. 아무 소리도 안 잡혔대요. 예. 그러면은 이번에는 그냥 평소처럼 집에서 지내시면 된다 하고선 집에 들어가서 막 생활하시는데 조용하다가 갑자기 주파수가 잡히더래요. 주파수 탐지기가 하고 튀는 거예요. 이거 진짜 뭔가 잡히긴 잡힙니다. 그래도 빨리 잡혔으니까 다행이다. 무슨 소리 하나 보자 하니까 주파수가 튀는 소리하고 튀는 거 체크하는 거하고 그 녹음하고 같이 해보니까 물리적으로 녹음 있는 건 없고 영적인 감이 있는 제자들하고 같이 들어보니까 약간 영가의 목소리 같은 게 노이즈 사이에 섞여 있는데 남편분, 그 집 남편분이 야마다 씨라고 할게요. 야마다 씨하고 야마다 부인께서 계시는데 야마다 씨가 커피를 타가지고 슥 지나가는데 야 야마다 네 부인이
어디 갔다 왔는지 알아? 이러는 거예요. 야마다 씨도 그걸 들은 움찔하고는 아니야, 난 아무것도 못 들었다고 거실에 들어가는 게 지키고. 이런 일이 자주 있나요? 아주 자주 있다고. 미칠 것 같다고. 집안 여기저기 돌아다닐 때마다 이게 내 와이프 야마다 부인 되시는 분이죠. 야마다 씨한테는 야마다 부인을 욕하는 소리가 들리고 야마다 부인께서는 야마다 씨를 욕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부부 사이를 되게 이간질하고 있는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가지고는 그렇군요. 확실히 뭔가 귀신이 있나 보다. 뭐 요괴가 됐든 그러면 요거를 재령을 해보겠습니다 하니까 소금 같은 것도 갖다 놓고 부적도 붙여보고 한동안 조용했대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한 며칠 체크해봤으니까 괜찮으실 거예요 하고서는 그 집에 대한 의뢰가 끝났어요. 이게 되게 간단하게 끝난 편인 거예요. 소리도 바로 잡혔고 이 가족들한테 이렇게 이간질하는 거 보니까 악질적인 그런 거였던 것 같고 실제로 뭔가 물리적이고 피해를 입었다든가 사고가 났다든가 한 게 아니니까 그 집에 대한 의뢰가 완료가 된 거죠. 그러고 한 몇 달이 지났대요. 그 집에 있던 분들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선생님 지난번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봐주셔서 너무 저희가 편하게 지냈고 근데 어떻게 기회가 돼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잘 봐주셨는데 이 집을 팔고 나가게 됐다. 잘 돼가지고 좀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그때 너무 잘 봐주셨고 부적 같은 거 이거는 주신 거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다음 집으로 가져가도 될까요?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부적 같은 거는 저희한테 우편으로 보내주셔도 된다. 처리하시기 그러면 그냥 막 버리셔도 상관없는데 찜찜하거나 그러시면 저희한테 보내주시면은 처리를 하겠다. 간단한 테마에 관련된 부적이니까 그렇게 개의치 않으셔도 되고 다음 집에 가셔서는 지난번 같은 일 겪지 않고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보낸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일은 그렇게 잊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빠르게 끝난 일이니까. 근데 한 몇 달 뒤쯤에 연락이 온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죽겠다고. 무슨 일이십니까? 얘기를 한번 들어보지요 하고서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익숙한 이야기예요. 뭔가 귀신소리 같은 게 들리고 자꾸 그게 우리한테 나쁜 말을 하는 것 같다. 우리 가족한테. 뭔가 익숙한데? 그래요? 집에서만 그러시나요? 예, 집에서만 그래요. 이상한데 익숙한데? 집이 어디시죠? 저희가 집에 가서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하고서는 거기를 어디 부 이렇게 적었는데 주소가 익숙한데? 네, 알겠습니다 하고서는 주소지로 갔더니 그 집이에요. 앞에 야마다시 일가가 나간 네. 그 집인 거예요. 여기는 해결을 봤는데 왜 여기도 또 문제가 저기요 저희 키무라 사무소입니다 하고 문을 여니까 눈이 퀭한 사람이 나와요. 며칠은 잠을 못 잔 것 같은. 아이고 선생님 저희 키무라 사무소 아이고 잘 오셨어요 하고서는 이분이 우리 집에서 정말 그 나쁜 귀신이 있나 보다고 소리가 자꾸 나는데 이게 막 가족들끼리 이간질도 하고 정신병 걸릴 것 같다. 자세히 얘기를 들어봅시다 하니까 거의 비슷한 증상이에요. 이 집은 가족이 4명, 그 집주인 가장 되신 아저씨가 계시고 아주머니 계시고 아들 한 분 있고 또 친척분이 한 분 같이 살고 있었대요. 가정사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거 아니었고 가족끼리 있는 경우에 외부 인원이 갑자기 집에 들어오면은 그 사람한테서 영가나 안 좋은 기운이나 이런 게 묻어와가지고 가족들이 해를 입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어떻게 조사를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 친척분도 오히려 여기에 나는 따고 이 아저씨하고 아줌마한테 월세도 따로 주고 있고 아저씨 아줌마가 나 너무 잘 봐줘서 만족하고 있다. 그리고 곧 나갈 예정인데 내가 무슨 해를 끼치겠냐. 주변에서도 그런 거 전혀 겪은 적 없다. 말하는 것도 그렇고 실제로 조사로 해봤대요. 주변 관계 같은 거나 근처에 무슨 사고 같은 게 있었는지. 근데 그런 것도 없고. 그게 영가의 문제가 아니라 집안에 뭔가 심리적인 불안한 요소가 있으면은 그게 가족들한테 전염이 되고 그러면은 그걸 영가처럼 느끼는 게 아닌가 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럼 여기 또 나오나? 해가지고 조사를 했대요. 또 영가 기식거리는 소리. 노이즈가 잡히고 소리가 들려요. 다시 소금을 뿌리고 부적을 놨더니 또 금방 그게 잡힌 거예요. 현상이. 이거 또 재발하려나? 심가 선생님이 일단 연락처를 남기고 혹시 무슨 일 또 생기면은 꼭 연락 주십시오. 여기가 이전에 살던 분들도 똑같은 문제를 겪었는데 그분들도 이렇게 금방 사고가 들고 집에서 나가실 때까지 몇 개월 동안 괜찮았다. 근데 이사 오신 분들한테 또 이러는 거 보니까 뭔가 문제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 있으니까 꼭 무슨 일이 생기면 연락을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거는 몇 개월 동안 또 잠잠했대요. 어느 날 갑자기 오밤중에 전화가 딱 울리는 거예요. 키무라 선생님 사무실이 아무래도 영가에 관련된 일을 하고 또 영가에 시달려서 상황이 안 좋으신 분들이 찾는 일이 많으니까 밤에 연락이 오면은 연락에 좀 수위가 다르대요. 딱 받았는데 이거 키무라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우리 애가 홀려가지고 막 엉엉 우는데 일단 진정하시고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저희가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 병원인데 여기가 어디냐면 하고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갔어요. 병원으로 갔더니 그 집 아드님이 병실에 누워있는데 엄지손가락이 없더래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혹시 영가가 나와도 뭐 해쳤습니까? 진정을 하시고 얘기를 해보세요 하니까 아니 우리가 다 그 귀신 소리가 없어진 줄 알고 맘 놓고 살고 있었는데 아들이 자꾸 며칠 전부터 자꾸 이렇게 뭔가 불안해하고 불편해하더라. 그러더니 오늘 밤에 갑자기 주방에서 막 한 소리가 들리길래 가보니까 이놈이 식칼을 들고 자기 엄지를 내리쳤어. 그래가지고 지금 급하게 병원에 와서 이거를 엄지를 어떻게 했는데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이상하다고. 우리 아들이 알겠습니다. 조금 진정하시고요. 아드님 계속 봐주실 동안 병원에 있으시면서도 저희 제자도 하나 붙여서 혹시 병원까지 따라올 수도 있으니까 뭔가가 저희가 그 얘기는 좀 더 따로 듣겠습니다 하고 저는 얘기 들어보니까 아들이 자기 엄지를 내려치고서는 막 방을 떼고떼고 굴러다니길래 그 병원에 데려오는데 병원에 오는 내내 그러더래요. 엄마 나는 왜 손가락이 5개야? 엄마 나는 왜 손가락이 5개야? 이상하잖아요 소리가. 손가락은 당연히 5개죠 사람은. 사람이 원숭이나 개 돼지도 아니고. 근데 아들이 나 손가락이 왜 5개야? 엄마 나 손가락이 왜 5개야? 이러는 거예요. 얘가 무슨 소리가 손가락은 원래 5개야 이 미친놈아. 손가락은 원래 5개라고 이러면서 병원에 온 거예요. 싹 들으니까 느낌이 이상해요. 손가락이 5개? 손가락은 원래 5개인데 뭔가 의문을 느낀 건가? 하고서는 키무라 선생님이 그 집에 들어갔대요. 따로 들어가서 막 조사를 하는데 한참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뒤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누구야? 여기 누구야? 빨리 나와. 너 그렇게 사람 다치게 하는 거 아니다. 너 그렇게 사람 해코지 하는 거 아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그러더래요. 야, 너 이상하다? 뭐가 이상한데 이 악령 같은 게 귓가에다 대고 소리를 계속 내는 것 같더래요. 야, 너 왜 눈이 2개야? 너 왜 눈이 2개냐고. 이상하잖아. 이상해. 눈이 왜 2개야? 너 왜 눈이 2개야? 이걸 계속 듣고 있으니까 키무라 선생님이 이상한 기분이 들더래요. 머리가 어질어질하면서 갑자기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얼른 뛰쳐나왔대요. 뛰쳐나와가지고는 제자들이 달려오는데 제자들 얼굴이 이상해요. 얘들 왜 눈이 2개 달려있지? 갑자기 그 생각이 딱 들자마자 키무라 선생님이 앞불싸고는 자기 뺨을 딱 때리고는 눈은 3개야. 이 생각을 했대요. 이게 왜 그랬냐면은 이 순간적으로 내가 눈이 2개인 거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눈이 1개라고 생각해버리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 눈은 3개야. 사람은 눈이 3개지. 쟤도 이상하게 왜 눈을 하나씩 감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랬더니 조금 괜찮아진 거예요. 좀 진정하고 나니까 저거 사람 홀린다. 저거 아무래도 사람한테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사람끼리 해치는 걸 보는 걸 좋아하는 것 같다. 그러면 저게 어디 있다가 나왔을까요? 그러게 말이다. 어딘가 왔다 갔다 하는 통로가 있더라도 부적을 붙여놓고 비우면은 거기가 완전히 막히거나 해야 되는데 왜 그럴까? 이렇게 조사를 하다가 잘 안 되겠어가지고 주변에다가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그랬대요. 키무라 선생님 얼마나 꼼꼼하게 봤냐고. 얼마나 꼼꼼하게 방 다 봤는데 방을 다 보는 정도가 안 된다. 내가 가서 한번 봐주겠다고 그분이 온 거예요. 이분은 이제 영안이 있으신 분인데 목수 일 가시는 분. 일본 같은 경우에 목조 주택이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건축 쪽으로 목수 일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키무라 선생님 이런 거 잘 봐야 된다 하시더니 문을 미닫이 문 같은 걸 잡고서는 문을 쓱 닫는데 되게 천천히 닫더래요. 천천히 닫는데 천천히 닫으면서 보는 데가 미닫이 문이 2장이잖아요. 2장이 서로 이렇게 겹쳤다가 안 겹쳤다가 하면서 이렇게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데 그 틈새 있죠. 거기를 눈으로 딱 보면서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시고 또 창문 같은 것도 그렇게 틈새 있는 데를 딱 보면서 그랬대요. 틈새 있는 데 보면서 진짜 한참이 걸렸대요. 왜냐면 사람 집이 2층짜리 단독주택이라서니까 문이 얼마나 많겠어요. 간단하게 생각해 방 2개짜리 투룸이라고만 해도 현관 또 방 2개 문 하나씩 있을 거죠. 거기에 창문 하나씩 있겠죠. 거실에도 창문이 있겠죠. 주방에 가면 주방에도 창문이 있을 거고 문이 엄청 많잖아요. 하나하나 이러다 보니까 밤늦게까지 그걸 계속 본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딱 하고 찾았다 이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세요 하니까 와보라고. 다용도실 문이 있는데 집에 이 문을 이렇게 닫다 보면은 그러니까 키무라 선생님하고 영안이 있는 제자분들이 그 문 틈새를 계속 보고 있었대요. 문이 틈새가 이렇게 점점 좁아지는데
문이 거의 다 칠락말락할 때쯤에 잠깐 그웬 시꺼먼 연가 하나가 이빨만 하얗게 떠가지고는 거기서 쥐 웃고 있더래요. 근데 문을 거기서 조금만 더 열면 안 보이고 조금만 더 닫으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 목수분이 설명하시기를 이게 연가라든가 이런 게 눈에 보이거나 영향력을 끼칠 때 우리가 귀문이 열렸다 혹은 여기가 무슨 통로다 좋은 조건이 있다 이러지 않는가. 근데 이게 가끔은 정말 의도치 않은 디테일에서 네. 정말 우리가 원래 그렇게 의도하고자 한 게 아니라 우연히 그 뭔가가 맞아 떨어져서 그 조건에서만 보일 때가 있다, 연가들이.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문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이 연가가 딱 보니까 이게 문을 열건 닫았다 해보니까 이게 뒤틀리거나 해가지고 문을 한 번에 세게 닫거나 그러면은 조금 이만큼 열리는 거다, 문이. 재수없게. 정말 재수없게 문이 딱 이만큼 열리는 거다. 그러니까 그 사이로 요놈이 사람이 사는 데가 보이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계속 말을 거는 거야. 그러면 문만 바꾸면 될까요? 아마 문만 바꾸면은 괜찮아질 확률이 높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전달을 드렸대요. 바로 그 집주인분이 그러면은 그 문짝을 아예 떼버리죠 하고서는 문짝을 뜯고 다용도 드리려고 했으니까. 네. 아예 그냥 문짝을 뜯고 거기에 그냥 오픈해놓고 쓰겠다 하신 거예요. 그럼 문짝을 뜯으니까 괜찮아진 거죠. 나중에 자세한 얘기를 들었대요. 그 아드님이 부적 붙이고 소금 하고 나니까 귀신이 없어졌네 하고 느끼고 있는데 아드님이 밤늦게까지 공부를 가니까 밤에 야식이 먹고 싶잖아요. 물도 마시고 싶고. 네. 그리고 밤에 그 부엌 앞에 다용도실 근처로 왔다 갔다 했대요. 그랬더니 거기 지나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자꾸 거기 지나갈 때마다 무슨 소리가 들려. 소리가 들리는데 뭐냐면은 야, 너 왜 볼펜을 그렇게 잡아? 너 왜 펜을 그렇게 잡아? 이상하다? 너 손가락 4개 아니야? 이상하다? 손가락이 왜 5개나 돼? 너 이상해. 어디 아픈 거 아니야? 매일 그 소리가 들렸대요. 매일 들리니까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자기 손에 엄지손가락이 있는 게 너무 어색하더래요. 하루 종일 공부하려고 우리가 펜을 잡으면은 검지하고 엄지가 펜을 고정하고 예. 나머지 세 손가락이 기생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잡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펜이 자꾸 미끄러지더래요. 이상하다. 잡는 느낌이 이상한데 손을 보는데 손가락이 5개가 달리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나는 손가락이 5개지? 왜?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하고 있다가 사람이 뭔가 공부 같은 걸 하는데 집중이 안 되면 짜증이 나잖아요. 짜증나고는 밤에 공부하다가 나와가지고는 물 마시고 자야지 하는데 물컵을 딱 떨어뜨렸대요. 네. 물컵까지 끓였으니까 짜증이 확 올라오더니 왜 나는 손가락이 5개지? 손가락 하나 왜 이거 손가락인가 하고 만지는데 예. 느낌이 어색하더래요. 그거를 마치 사마귀 잘라내듯이 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었대요. 예. 그 생각이 딱 드니까 머릿속이 싹 상쾌해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칼을 가져와서 막 내리친 거예요. 근데 이걸 내려치고 나니까 내려치자마자 들리더래요. 네. 병 5개 이상하다니까 진짜 이상한 줄 아네? 야, 너 바보야? 근데 막 웃더래요, 뒤에서. 막 웃으면서, 야, 너 바보야? 너는 남들이 말하면 나 진짜 같냐? 와, 이러면서 웃더래요, 뒤에서. 엄청 비웃는데, 그 순간, 내가 왜 손가락이 4개라고 생각했지? 고통이 밀려온 거예요. 예. 그럼 손가락을 부여잡고 이렇게 막 나뒹구니까 그제야 부모님이 와서 병원에 실어간 거죠. 이런 얘기가 있고 나서 이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야, 참 우리 콩님께서 뭐 매주 이렇게 와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진짜 콩님만의 스타일이 확실하네요. 이제는 뭐 비슷하신 분도 없어. 진짜 딱 콩님 하면 생각나는 이야기류가 있잖아요. 진짜 딱 콩님밖에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이. 정말 이런 귀한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시는 콩님을 기대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콩님. 좋은 밤 되세요. 네. 콩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너무나 기묘하고 기괴한 느낌도 있지만 이분의 목소리를 들으면 너무 선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항상 시들무 진행하면서 목소리 들었을 때 뭔가 그 목소리가 착한 목소리 그런 개념을 떠나서 그 선함이 느껴지는 그 느낌이 있어요. 콩님도 굉장히 선함이 많이 느껴지고 그리고 저도 콩님도 어느덧 또 세월이 많이 흘러서 참여를 또 굉장히 오래 해주신 분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귀족님들도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콩님께서는 청각장애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 청각 쪽이 잘 안 들리시기 때문에
발음에 어느 정도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전달을 해주시는 건 정말 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발음 지적을 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점은 꼭 알고 계시길 다시 한번 바라보고요. 우리 콩님의 이야기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